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제가 일단 댓글들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4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내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그 중국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9차 암호화폐 랭킹 발표한 거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벡터그래소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 회사가 될 수 있겠죠. IC에서 이제 크립토 에셋으로 해서 나온 이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 암호화폐들과 이제 비교해서 겹치는 코인들을 한번 제가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미요미님이 써주신 거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예, 요미요미님이 써주셨는데 만일 이제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하게 된다면 그 수요가 가히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커피 가격이 얼마의 BTC 혹은 몇 XRP인지는 커피를 구매하는 순간에 달러에 연동된 BTC와 XRP 가격에 따라 결정되게 될까요? 워낙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암호화폐 결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판매가 정해진 그 스타벅스의 판매가가 뭐 리플로 표현되거나 XRP로 표현되거나 이제 BTC로 표현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원화 가격으로 이제 기준이 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스타벅스 금액이 뭐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다 라고 하면 4,100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만큼의 비트코인이면 제가 이제 코인 암호화폐를 정한다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 아니면 뭐 이더리움 아니면 뭐 XRP가 제가 이제 정하고 그 정해진 코인이 그 해당 거래소에서 매도가 되고 그 매도된 그 시간에 해당 시간에 매도된 그 가격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그만큼 이제 매도가 된 이후에 다시 그 결제 금액이 스타벅스로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이제 표철민 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님이 하는 그 아마 코인덕이라는 그 결제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빗썸과 연동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코인을 뭐 비트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로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해당하는 비트 코인이 매도가 되고요.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매도가 되고 그 다음날 뭐 오전 10시에 그 금액이 매도된 원화가 10,000원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이제 매매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니까. 하지만 그게 뭐 카드 수수료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판매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이 나는 원화 가격 필요 없고 나는 뭐 100비트를 받겠다, 나는 뭐 1000비트를 받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난 그 비트코인만 준다라고 하면 내 집을 팔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거는 법정화폐인 이제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 S커브 국면에서 지금 성장기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사라질 거다. 그리고 암호화폐들 간에 물론 변동성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법정화폐들 간에도 원화와 달러, 그리고 뭐 달러와 엔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볼리바르와 뭐 달러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아마 암호화폐 변동성은 뭐 저리 가랄 겁니다. 왜냐면 1년에 뭐 거의 뭐 몇만 배 상승했기 때문에 몇만 배 상승한 그런 코인들은 없잖아요.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법정화폐도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다.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요. 그런 거고, 대부분 대신 이제 안정되어 있는, 화폐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루잉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미국에서 산 금액과 한국에서 출금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일단 출금을 하지 않으면 낼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박상현님이 써주셨어요. 질문해 주셨는데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발표 시 왜 항상 트론은 빠져 있는 걸까요?
보시면 제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자료에 보면 트론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순위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1위부터 18위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트론이 없어요. 없는데, 왜 트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여기 지금 순위에 없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도 순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뭐 중국색이다 해서 포함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걸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점수를 매기고 그 랭킹이 했을 때, 그때 일단 뭐 트론이 안 들어가 있어서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플도 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플도 XRP도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얘네들 뭐 기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길정님이 써주셨어요. 길정님이 써주셨는데, 얼마 전 커뮤니티에 쓰신 글에서 이 자리에서 시장이, 제가 아마 그때 여행 갔을 때 라오스에서 썼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장이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이제 무척이나 공감하고 싶은 동시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궁금했다. 팩트 거래소나 ETF 승인이 오래 지연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까요? 만약 이제 비트코인이 3,000불 가격이 깨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장으로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상승장이 더뎌지겠는지, 그에 대한 예상도 듣고 싶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밑에 이제 읽어보면 이제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저는 경제 위기 시그널을 보고 이 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매수 대응이 조금 서툴러 너무 일찍 매집을 다 해버린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나 나쁜 자리에서 매집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일단 지금 얘기해 주신 질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또 올해 뭐 상반기, 그리고 올해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올해 또 초에 유독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 그리고 차트에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이제 이 시장이 이 가격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올해 이제 있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입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비트코인이 그 주봉에서 20주 이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턴을 해줘야지 상승장으로 돌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장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정황상 느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벡터 거래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 물론 ETF 뭐 승인 연기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 시간이 2월달 말이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됐다라고 뭐 100% 연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브렉시트, 이제 경제 이슈로는 이제 브렉시트도 있고, 그리고 뭐 브렉시트에 더불어서 또 이제 지금 뭐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을 하면서 뭐 뱅크런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는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또 베네수엘라도 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또 미국, 유럽, 이렇게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요. 각각의 또 대통령을 한 명씩 내세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 존재하는 그렇게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로 인해서 또 이제 석유값도 약간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1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일단 그 질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는 안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뭐 영상을 통해서 뭐 뉴스라든가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제 생각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님이 해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 물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가 전고를 돌파하고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해주면 이 물량이 고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거래소들이 비트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하락정을 더 길게 끌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써주셨고, 그 거래소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렇게 이제 매집을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되면서 이제 들어왔겠죠. 근데 거래소들도 사실 뭐 잘 되는 거래소만 잘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거래소들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리퀴처럼 망하는 거래소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비트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쌓이겠죠. 그런데 그 거래소에서 만약에 뭐 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은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 거래소를 하는, 예를 들어 뭐 좌우창봉이다 바이낸스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 물량을 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저는 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세력이 사실 뭐 이런 거래소들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자신들이 올릴 때가 되면 그때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래소랑은 한 통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바이낸스, 좌우창봉하고 뭐 트론의 누구죠 대표가? 저스틴하고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이렇게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거래소에서 이제 대형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그 세력들과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의 우지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장이 더 간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같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월의 기영님이 써주셨어요. XRP를 산다는 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차라리 환치기에 가깝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XRP는 브릿지 통화로 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기 나왔던 분이죠. 리플사와 XRP와의 관계. 리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XRP 하나의 그런 상품군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다. 리플사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사가 오히려 이제 주식인 거고요. 그리고 XRP는 오히려 우리가 뭐 좀 속된 말로 환치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XRP 투자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국민이다. 지금 한 뭐 3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2015년쯤에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네수엘라 딱 상황을,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 마두로도 막 개판이고 말이 아니어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중앙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내다 보다가는 이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볼리바르를 매도해서 달러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볼리바르를 매도해서 있는 돈을 최대한 내가 당장 내일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쓸 볼리바르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 베네수엘라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를 달러로 교체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법정화폐인 원화라든가 달러를 믿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암호화폐로 이제 바꾸고 있는 이 일도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를 못 믿겠다,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달러로 바꾸고 있는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XRP를 사는 것도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환치기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는 미리, 물론 내 전체 자산을 다 바꾸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을 교체해서 바꿔놓는 거죠. 당연히 일단 지금 현재 원화라든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는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그리고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의 뭐 금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 부분의 현금에서도 원화보다는 달러나 이제 엔화로 교체해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또 댓글도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에 눈썹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가 현재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이건 어제까지 이제 그렸던 차트 추세선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역회된 숄더, 변형된 역회된 숄더인데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비율이 1대 3.4 정도의 비율로 흘러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2월 초에서 2월 8일 정도 사이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만약에 횡보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4시간 이평선에서 완전 역별됐습니다. 200, 120, 50, 15이동평에서 완전 역별됐고 이렇게 이탈이 됐어요. 일단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일단 아래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 지금 제가 지난 저점이었던 3,147달러 또는 3,000달러, 그리고 2,400 보는 분들도 있고요. 1,800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질 걸 예상해서 지금 매도를 때릴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이제 길정님이 질문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급락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확 빠졌다가 이제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차라리 우리가 이제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어설프게 이제 매도했다가 물량 털리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추세선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그렸던 추세선을 이때 보시면 1월 14일 날 이 추세선이 12월 28일에서 약간 이탈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제 11월 25일 저점하고요, 12월 28일 저점을 그리면 이렇게 1월 14일이 이탈이 돼 있고, 이때 이제 1월 20일 날은 정확하게 찍고 반등했고요. 지금 현재 이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 추세선을 지우고요, 보시면 1월 13일 저점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잠깐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좀 더 내려서 맞추면 물론 이렇게 해도 약간 이탈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1월 13일 저점으로 이어서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일단 지금 1월 14일로 해서 그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근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추세선을 어디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는 그냥 홀딩이다, 매매는 따로 하지 않고 홀딩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탈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선은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전에 그렸던, 물론 이때도 이제 이탈하고 이때는 봉 마감 자체는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4시간 봉에서 봉 마감 자체를 깨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봉에서 보면 일봉은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만약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3,400달러 이상에서 끝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봉 마감 자체는 일단 위에서 끝나는 거긴 한데, 잠시만요. 예, 일봉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일봉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매매는 따로 매도라든가, 제가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어차피 그건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트레이딩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홀딩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을 완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는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비트코인 캐시랑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이제 트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전에 먼저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인 웨이브랑 트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브 일단 일봉을 먼저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걷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돌파를 해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탔고요. 그때 지금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재균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박재균님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웨이브는 고쳤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웨이브는 지금 비트코인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는 이제 원화 가격에서도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인 89,000 사토시 저항 맞고 현재 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다음 고점인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12만 사토시요. 12만 사토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7만 5천 사토시, 17만 5천 사토시까지는 제가 이제 목표치를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은 26만 사토시예요. 그래서 뭐 웨이브가 같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형 알트들이 가긴 가는데 BTC 마켓 고점까지 확 치고 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타깝긴 한데, 일단 그런 종목이 빨리 나와줘야지 시장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웨이브를 안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웨이브가 가기를 좀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웨이브가 가든 뭐 트론이 가든 빨리 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대형 알트코인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브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보시면 BTC 마켓에서 웨이브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론도 뭐 눌러주고 있긴 한데 흐름을 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을 깨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 이제 조정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돌파가 된 지점이 바로 이제 750에서 이제 760, 이 760 사토시, 760 사토시입니다.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지금 860 사토시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760 사토시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다시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트론 같은 경우도 이 860 사토시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1000 사토시, 그리고 1200 사토시, 1000 사토시와 이제 1080 사토시, 그 이후에는 전 고점인 1200 사토시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지금 웨이브보다는 전고점 BTC 마켓에서 웨이브보다는 트론이 시총도 높고, 그리고 전고점까지 이제 상승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트론에 대한 이제 기대가 저도 더 큽니다. 그래서 트론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론도 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지금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조정이 이 상승 흐름을 깨는 조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캐시 물어보신 분이 그 Y봉님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어요. 저점을 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회된 숄더처럼,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좀 더 길게 늘어졌죠. 길게 늘어졌고, 그런 상태고요. 이 그 역회된 숄더에 그 저점과 저점을 잇는 어깨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눌러주고 있는, 돌파 이후에 눌러줬는데,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이 빨간색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 보시면 완전 다 역배열되어 있어요.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금 언제 쪽부터냐면요, 지금 12월 20일부터 한번 큰 상승이 있은 이후에, 이때 이제 이 12월 20일 날 상승할 때 이게 작년 고점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이미 작년 저점, 작년 2017년 말 저점까지 넘어가줬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때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금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충분히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17년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121선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주는 흐름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이제 기다려 보시면, 저는 뭐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요. 네,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 코인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발표한 코인들하고 그 IC에서 암호화 자산으로 얘기한 코인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돼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예. 일단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 크립토 에셋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가 어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중국 전자정보 산업개발연구소 CCID래요. 여기서 34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고, 일단 이 기사에 이제 다 조사하진 않고 18개가 나왔습니다. 1위부터 18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오스부터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대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기준은 얘네들이 이제 매긴 거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베이직 테크, 어플리케이빌리티,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토탈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IC에서 이제 암호화 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코인들을 보시면 10개씩 이렇게 10개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8개 1, 2, 3, 4 58개의 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8개 코인들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 코인들, 중국에서 이제 발표한 코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코인,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코인 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한번 어떤 코인들이 겹치는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1개가 나왔어요. 11개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 IC 크립토 에셋, 그러니까 결국 이제 IC가 벡터 거래소를 이제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벡터 거래소와도 저는 이제 뭐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거래소에서 앞으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코인들, 이 58가지 코인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58개 코인들을 보셔야 되고, 58개 코인들 쭉 보시면 아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코인들하고 제가 겹치는 부분을 해봤는데, 중국 제9차 암호화폐 랭킹 이렇게 해서 아까 CCID에서 발표한 랭킹을 조사해서 겹치는 부분들을 해보니까 이오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온톨로지, 빗쉐어스하고, 그 다음 네오, 네뷸러스하고 스텔라, 아이오타, 비트코인, 퀀텀,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코인들은 빠졌어요. 트론도 빠져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도 빠져있죠.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 둘 다 빠져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리플도 빠져있습니다. 리플도 빠져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11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11가지와 제가 또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웨이브, 트론, 그리고 리플,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웨이브는 양쪽에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어서 좀
실제 웨이브가 또 투자도 많이 받고 시장 흐름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누구였죠? 이재용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트론이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거에서 저도 왜 빠졌는지, 물론 이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뭐 분석 기준에서 점수가 안 돼서 이제 빠져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빠져 있는 거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인들 참고하셔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뭐 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G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좀 더 그나마 어느 정도 한번 필터링이 된 그런 코인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은 IC에는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리플을 일부러 좀 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리플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실제 그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코인이라는 거를 만약에 그 중국 쪽에서도 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껴주지 않았나, 일부러 좀 제외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이 11개 코인을 제가 설명란에다 붙여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토렌트 토큰 15분 만에 매진됐다. 그래서 이제 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예. 1년 만에 재가동된 바이낸스 론치패드 플랫폼에서 BTT 세일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비트토렌트 토큰 500억 개가 15분 만에 매진되어 약 71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비트토렌트는 P2P 이제 파일 공유 프로토콜이고요. 트론에서 이제 BTT 발행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 아까 저스틴 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스틴 선, 트론의 저스틴 선과 바이낸스 자오창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저스틴 선이 BNB 세션은 237억 6천만 BTT를 13분 25초에, 그리고 트론 세션은 356억 4천만 달러를 14분 41초 만에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자오창펑은 세션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 원래 이제 18초가 걸릴 일인데 시스템 문제로 18분이 걸렸다. 수요가 상당하다.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8초에 끝낼 일인데 우리가 너무 몰려서 18분이나 걸렸다고 이제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또 오히려 또 이제 아마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로 시스템 문제로 못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바이낸스. 근데 바이낸스 지금 보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바이낸스 2017년도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이제 거래소 퇴출되고 바이낸스가 자기네 뭐 BNB 코인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뭐였냐면 다 사기라고 했어요. 그때 뭐 스캠 아니냐, 이거 스캠이다 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아는 지인분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관심 갖고 보다가, 또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스캠이라고 많이 하니까 저도 이거 아닌,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서 거래소 없애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해서 거래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거 먹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그런 기사들, 그때도 뭐 바이낸스 굉장히 뭐 이거 스캠이네 뭐네 이런 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이거를 그런 퍼드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어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인데도 매도를 한다거나 사더라도 진짜 조금밖에 못 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진짜 공부해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바이낸스에 대해서 뭐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리고 자우창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냐면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 사람이 뭐 사기칠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바이낸스에 투자했던 투자회사들도 다 조사를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뉴스만 보고 뉴스에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때 샀으면 500원에 사는 건데, 500원에 사는 건데 굉장히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그 XRP도 예전에 이제 처음에 다단계로 풀렸잖아요. 다단계로 풀렸습니다. 다단계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풀렸어요. 이제 사람들 통해서 풀렸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다단계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지인들 얘기를 직접 듣고 야 그거 하지마 사기야 이런 얘기를 듣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다 해보시고 공부를 다 해보시고 그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투자는 어디서 받았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 보시고, 생태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투자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뭐 환치기든 투자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환치기도 생각해 보면 베네수엘라가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내 돈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돈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니스 기사고, 예. 찰리 리가 암호화폐 대체 가능성 관건, 익명성 기능 추가할 것.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유일한 단점은 대체 가능성이라며 확장성 이슈가 일단락된 현재 대체 가능성과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트코인도 익명성과 대체 가능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가능성이란 화폐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내가 가진 화폐 가치가 다른 사람이 가진 화폐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암호화폐는 불법적으로 쓰일 사실이 기록될 경우 액면가가 같더라도 이제 소유를 꺼리면서 서로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이제 어떤 익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나라에 비트코인이 많이 누가 갖고 있는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누구인가, 이게 다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싫어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크코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크코인을 또 투자하는 분들은 다크코인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진정한 내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좀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투명성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이 더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좀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 이제 베네수엘라를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이제 기사를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세계적으로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만약에 베네수엘라 국민이었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산을 해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중앙은행이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게 됐을 땐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베네수엘라를 좀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단 베네수엘라가 지금 마두로와 그 과이도 그 국회의장인 과이도와 이제 계속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제재와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차트를 보면 유가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이 있고 나서 옆으로 쉬어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쉬어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역회된 숄더의 패턴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가 유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말은 베네수엘라 뭐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결국에 이제 세력들이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림대로 이제 저는 끌고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죠. 벗어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럴당 보시면 이 54.5달러가 이때 이제 지지를 받았고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지금 이제 현재는 52.37달러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 유가는 저는 이제 지난 고점이었던 76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54.5달러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유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혹시 저는 이제 원유는 투자하지 않는데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54.5달러를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제재를 하고 있냐면, 돈줄을 잰다고 했고, 지금 영국의 마두로 대통령이 맡겨놨던 금도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인데도 이제 빼지 못하는 거죠. 자기 금인데. 마두로 대통령 굉장히 이제 열받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금융을 갖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제 마두로 돈줄 막은 미국, 임시 대통령 과이도 또 대규모 시위 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네수엘라 이제 국영 석유공사 PDVSA 국영 석유공사에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2명의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의 대통령이 대립을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살 수는 있다. 미국 기업이 제재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할 수는 있지만 구매 대금은 마두로 정권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재는 이제 즉각 시행된다. 마두로 대통령이 퇴임하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에 대한 권한을 후임 정부에 넘기면 그때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이도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면 그때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압박은 더 아마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을 거고, 만약에 마두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뭐 무력으로 그 과이도를 뭐 죽였다든가 아니면 뭔가 가택 연금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아마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도 한다고 했어요. 군사적인 행동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또 이제 또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좀 핫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경제적인 이슈가 베네수엘라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요즘에는 그런 실시간 영상들을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뭐 데모하고 있는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이제 그 기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굉장히 과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플레이 시키기 좀 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과격한 그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26명이 지금 죽었다고 했잖아요. 막 그 총 맞고 이제 피 흘리는 분들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봤었는데,
예전 뭐 우리나라도 그런 과도기를 겪었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온 건데,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번에 뭐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우리나라도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베네수엘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날 경제 이슈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그리고 또 프렉시트 이후에 또 체코와 그 다음에 어디였죠? 덴마크까지 연달아서 아마 저는 유로존을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뱅크런하고 노란조끼 시위 운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계속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은 뭐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가 뭐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지금 오히려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런 상황이,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이제 뭐 급변할 수 있다, 그런 급변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이슈들이 되면 좋고, 예를 들어 뭐 벡터 거래소도 그렇고요, ETF도 그렇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뭐 벡터 거래소 오픈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계속 미룰 수 없는 거고, 이제 시간이 문제지 되는 거고요. ETF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ETF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다. 그것도 시간이 문제지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이제 기다리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싼 암호화폐 시장들이 굉장히 싸잖아요. 싼 게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 평가액은 줄었지만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코인 수는 많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5,000원을 가지고 뭐 코인을 사든 10,000원을 가지고 코인을 사더라도 똑같은 돈을 갖고 나중에 리플이 뭐 10,000원 가면 5,000원 가지고는 0.5리플밖에 못 사요. 근데 지금은 15개 이상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중에 이제 평가액은 어찌됐든 시간이 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길게 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한 번에 10,000원 가는 거랑요, 아니면 지금부터 매일 올라가서 매일 예를 들어서 뭐 200원 300원씩 올라가서 10,000원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좋겠냐. 예를 들어서 100일 뒤에 무조건 10,000원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100일 뒤에 무조건 10,000원이 간다라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300원에서 100일 동안 99일 동안 보내고요, 그 다음에 100일째 되는 날 10,000원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하루라도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매일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평가액 늘어나는 것만 좋지 실질적으로 코인 수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더 못 산다라는 겁니다. 더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 자금으로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면을 바라보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이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얘기 나온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리고 뭐 의견, 정보 같이 얘기해 볼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